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뿌리 반달을 잠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코어 요가 복부 반달을 잠갔고, 세 번째 시간에는 목 반달을 잠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코어 요가 복부의 불이 왕성한 체질, 피타를 위한 코어 요가, 피타에게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성질을 불, 떼자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부의 불을 알맞게 또 지켜도 보고 적절하게 식혀도 보았다면, 오늘은 카파를 위한 달경배, 카파, 좀 묵직한 체질이지만 위로 잘 에너지가 뜨지 않기 때문에 조금 도전적인 자세들이 맞다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익혔었던 안밸런스는 카파의 에너지를 증진시켜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카파의 에너지를 잘 깨워보고자, 특히나 목 차크라, 목 반달을 잘 잠금으로써 가슴과 목 쪽의 에너지를 좀 일으켜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까지만 해도 이 시간 10월 특강 때는 저희가 차크라 순으로 진행이 돼서 2강 시간에, 오늘 3강 시간이지만 2강 시간에 달경배를 익히면서 저희가 목 반달을 잠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보름 시즌과 함께 했는데, 저희가 명절 연휴 이렇게 일주일을 쉬고 넘어와서 그런지 11월부터는 하얀 달이 비워지는 시즌에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풀문 시즌, 에너지가 애쓰지 않아도 위로 잘 뜨는 시즌이어서 카파도시아 아래쪽으로 잘 내려앉는 체질이기 때문에 풀문 요가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번 달부터는 하얀 달 요가 혹은 그냥 달경배라고 이 타이틀을 좀 바꿔서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3강 시간부터 다음 시간 4강, 5강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비냐사라는 걸 익혀요. 비 하면은 특별한 방식에 의해, 야사하면 놓다, 흐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 호흡에 한 동작으로 흐르는 것을 비냐사 요가라고 부르고, 음악이 가미되면 또 플로우 요가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저희가 12번의 수업 모두 플로우가 진행되긴 하지만 요 3강, 4강, 5강은 그 플로우의 기본 골격이 되는 비냐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요. 그래서 비냐사의 큰 골격이 달경배와 태양경배이기 때문에 목 차크라와 유사감이 있는 창조의 공간이었죠. 유사감이 있는 공간이 바로 자궁 공간, 동일하게 창조의 공간이어서 달경배 오늘 익히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수리야, 조금 더 태양, 열의 에너지를 증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희가 가을 특강에는 2강 시간에 요 카파를 위한 달경배를 하면서 사랑이 있었네 라는 곡으로 달경배를 했었고, 우리 달의 공간, 관계의 공간이다 해서 오르막길이라는 곡에 맞춰서 찬드라 플로우를 진행했었죠. 소머리 자세에서 몸을 돌리고 나비 자세에서 골반, 생리통, 월경을 완화시켜주는 자세도 했었고, 명절 딱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달이 차오른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뛰기도 했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작년 11월 달 딱 이 시간에 함께 있었던 에스메랄다, 스페인어로 에메랄드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달, 그런 에메랄드, 거울로 많이 깃대지거든요. 관계, 거울이라고 해요. 누군가의 나쁜 점을 볼 수 있는 건 내 안에 그 점이 있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건 내게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나를 잘 정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달의 상징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맑음의 에너지를 깨워보자라는 의도로 오늘 에스메랄다, 작년 요 시간에 함께 했었던 요 곡과 한번 해볼 것이고, 저희가 재작년 5월 1강 시간, 5월 도서가 기적의 차크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을, 기적의 차크라에서 건강한 남아프리카인을 사슴에 빗댄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처음 사슴신이라는 곡에 맞춰서 플로우를 진행했었고, 올해 입춘에도 딱 입춘날에도 사슴신이라는 곡으로 문을 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차크라, 청각과 연결감이 있는 공간인데, 책에서 그런 소리치유 기법에서 북소리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해서 북소리 하니까 제가 떠올랐던 곡이거든요. 이 사슴신에서는 좀 북을 시원하게 때리는 소리들이 나오면서 그 아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요. 그래서 이 곡이 문득 떠올라서 오늘은 이 곡으로 찬드라 플로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잘난다라 반다, 목반다, 거미줄, 그물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머리통은 굉장히 무거운데 조금 연약한 구조, 경추 1번 뼈 위에 살짝만 얹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목 옆쪽은 거미줄, 그물망 같은 많은 근육들이 둘러 쌓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강화하는 테크닉을 잘난다라 반다라고 부르고, 비슈디 차크라, 목 차크라 안에 머무르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목 차크라는 청각과 연결감이 있고 의지의 공간, 기적의 차크라에서 오쇼는 또한 나눔의 공간, 우리가
촉각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실은 1대1인데 이렇게 말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건 좀 광범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눔의 공간으로 비유해서 오늘 제가 책에서도 그런 에너지 치유 나누기, 나눔의 주제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청각과 연결감이 있는 공간, 청각을 재감시켜주는 그런 브라마리, 그리고 목의 기관지의 붓기를 완화시켜주는 사자의 숨, 그리고 혀의 안쪽을 잠가주는 케차리 무드라, 그리고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통은 모나, 침묵이라고 해요. 자세 안에서 잘 침묵해보는, 잘 숙여보는. 그래서 이 침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세가 피니싱 시쿼트스거든요. 수련의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몸을 순환시키고 뒤집는 자세로, 숙이는 자세로 마무리를 지으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진다라는 원리가 또한 아시탄가 요가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쟁기 자세를 번영하기 위해서 등펴기 자세로 수련을 마무리 짓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침묵하는 자세 또한 익혀볼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달의 공간,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아랫배 공간과 연결감이 있다 해서 저희가 오늘 익히는 달경배 요가를, 달경배 시퀀스를 10강 시간, 목 차크라 시간에 재즈 요가로 또한 변형을 하죠. 그래서 달의 공간은 그런 주황빛깔, 즐거움과 미각과 연결감이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감정 명상, 아랫배 공간, 물과 감정으로 상징되는 공간이어서 감정을 해소해준다는 요니 무드라, 자궁 무드라로 감정 명상도 진행하고 장을 풀어내주는 테크닉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익혀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은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7강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익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볼 것이고, 저희가 이번 달 책은 2권이죠. 그래서 올 한 해가 저희가 추분 날부터 이런 아유르베다 리추얼을 나눴어요. 첫 번째 도서가 아유르베다라는 책이었고, 남은 2달은 이제 한국의 아유르베다 의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전홍중 박사님이 제안하고 있는 24가지 리추얼을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에 한번 나눠보겠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풍요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마치 창조 공장이 된 것처럼 확언하라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었다면, 두 번째는 숨, 생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기호흡이 권장되었고, 오늘 세 번째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단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식단을 짜잘라 이런 수강생분들도 꽤 계시는데 이 책에서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고기를 먹을 때 채소와 같이 먹으면은 그런 식이섬유를 몸의 소화작용을 도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식욕과 배고픔을 구분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적절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배부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 트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숟가락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소화작용이 일어남에 있어서 활성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에서도 복부의 부를 아근이라고 부르죠. 아궁이에 적절한 산소와 적절한 나무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불이 제대로 지펴지지 않으면 연기가 많이 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활성산소로 인해서 적절하게 에너지가 태워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씹어 먹으면 소화 효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소화력을 증진할 수 있다. 내게 필요한 에너지는 흡수하고 내게 불필요한 에너지는 잘 배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달의 공간이 미각과 연결감이 있고 즐거움과 연결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감각기관이 미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식사 시간에 이 미각, 맛을 잘 음미하면서 즐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식사 시간은 웬만하면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여겨보아라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고 좀 불편한 사람이랑 먹을 때 실은 불필요하게 많이 먹기도 하고 괜히 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들자라고 하고, 이 책에서 이제 흥미로웠던 점은 아침에는 이렇게 먹어라라는 표현이 좀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이분은 이제 복근 현미차를 굉장히 소화 효소가 복근 현미에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복근 현미차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전버적의 책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근 현미차를 한 7, 8잔 먹으면 1리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12시 전 오전 시간에 그렇게 먹어주면 조금 더 배출 에너지를 도울 수 있고, 과일, 오전 시간에 웬만하면 너무 카파도시아가 증진되는 시즌이기도 하죠. 너무 무겁게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가장 잘 되는 과일과 생채소, 식물성 오일을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아라 라는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유르베다 리추얼에서도 제가 요가 정화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바스티 물을 흠뻑 마시면 좀 아래쪽으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요 분이 또 가장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이 커피 간장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간장, 그냥 커피가 아닌 이 커피 관장용, 거승용 커피 그게 이제 따로 이 거승용 커피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한 번 늘 한다고요. 자신의 가족들도. 그리고 아이들이 살짝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 커피 간장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은 그 글리세린 간장을 권장했거든요. 한 번 하고 따뜻한 목욕을 시키면 그 감기 기운이 수월하게 벗어나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그래서 자신의 그 손자들은 그렇게 감기를 건너뛰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또한 언급되기도 했었거든요. 전 버전에서. 그래서 커피 간장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해도 괜찮고, 특히나 간 청소. 그래서 이 간 청소는 봄이라는 절기, 우리가 이제 겨울에 들어섰지만 봄이라는 절기는 간담을 잘 보양하기 좋은 계절이어서 작년 봄 시즌에 제가 이 간 청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청소에 대한 기적의 간청소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실천을 해보셔도 좋고, 간청소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 이롭다 하면서 이제 고혈압 환자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고혈압 환자는 장내 환경이 조금 좋지 않아서 고혈압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고혈압 환자가 실제로 약을 과다 복용해서 조금 몸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다가 간 청소를 해서 그런 불필요한 담석을 잘 배출했더니 이런 고혈압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또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은 혈액의 필터 역할이기 때문에 노폐물들이 많이 축적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잘 배출하면 우리 분노를 다스리는 장기라고도 하거든요. 분노가 해소되는, 직접적으로 분노가 디톡스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기적의 간청소라는 책을 첫째 아이 낳고 읽으면서 이제 그때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책이 너무 많아서 한번 이렇게 첫 번째 요가원 폐합과 동시에 많은 양의 책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책이었나 봐요. 지금은 없어서 해보지 못했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상쾌하고 디톡스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6개월에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조만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권장되는 기적의 간청소에서 권장되는 앱섬 솔트라는 게 있고, 그 오일에다가 오렌지 주스, 레몬 주스를 섞어서 일정 부분 먹고 공복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단식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배출을 하면 담석 같은 것도, 동글동글한 담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좀 노폐물들이 많이 축적되어 계신 분은 그 양이 굉장히 또 상당하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굉장히 많아서 좀 놀라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 또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이죠. 이제 조금 단식이랑 공복의 시간을 좀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말이기 때문에 기억나시면 아침에 이렇게 가볍게 한번 드셔보시거나, 이런 커피 간장이나 간 청소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서적들을 좀 읽어보시면 또 이렇게 겨울철 쉽게 무거워지는 시즌, 쉽게 가벼움을 또 되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책에서는 이번 달 주제에 맞는 제가 주제를 선택해서 셀렉해서 나눠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청각의 공간, 소리 치유와 나눔의 공간이기 때문에 에너지 치유 나누기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16장 소리 치유에서는 이 소리의 치유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진동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일정한 진동수의 순도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슴 차크라의 이름이 아나하타였죠.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그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가슴 공간이었는데, 이 가슴 차크라에 대한 언급이 또한 이 장에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주파수에 공명하면 부정성이 남을 공간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의 에너지 장을 조금 확장시켜보자 라는 제안이 되면서 이 진동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7가지 테크닉,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하나가 북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슴신에서 그 암세포를 죽여준다는 북소리의 그런 공명감을 한번 증폭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자면 우리 주로 하는 옴 찬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찬팅. 그래서 작년 11월 도서가 저희가 요가난다의 도서이기도 했는데, 요가난다의 인용구가 있더라고요. 소리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이제 요가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요가난다라는 분이 그랬다고 해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 수련법 중에 특히나 박티 요가의 에너지를 증진시켜주는 수련법 중에 이 만트라, 찬팅 요법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강 시간에 그 오프닝 만트라와 클로징 만트라도 또 문을 열기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차크라 튜닝 하면서 각 차크라의 비자 만트라가 제한되고 있으면서 가슴 차크라의 분위기를 증진시켜주는 가장 좋은 찬팅이, 차크라 튜닝 찬팅이 옴, 아, 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옴, 아, 훔 찬팅도 한번 해볼 것이고, 제가 이렇게 주로 두드리는 저 싱잉볼이 2가지가 있거든요. 저쪽 탈의실에는 하얀 색깔이 있죠. 그래서 2가지 싱잉볼이 있는데, 특히나 저 탈의실 쪽에 있는 하얀 크리스탈 싱잉볼은 아틀란티스 시대와 연결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틀란티스 시대는 굉장히 사람들이 다 신 같았고 굉장히 뛰어난 신의 자질이 있었고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시대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시대와 또 연결감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요가 시간에 많이 두들기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수업의 양이 많아져서 잘 안 치고도 있어요. 그래서 싱잉볼 그리고 띵샤, 이렇게 두들기는, 수업 전후로 이렇게 두들기는 띵샤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었는데 제가 잘 안 두들려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소리굽새라고 있어요. 소리굽새, 차크라 소리굽새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소리굽새의 치유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가 북소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19장 에너지 치유 나누기에서 이 공간 정화 명상이 제한되고 있어서 우리 오늘 공간 정화 명상으로, 공간의 정화가 오늘 제가 이미 다 해놨지만 공간의 정화가 조금 단체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는 한번 해봤거든요. 공간 정화 명상 한번 해볼 것이고, 이 에너지 치유 나누기에서 힐러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몸을 다루지만 요가도 어쨌든 명상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루죠. 근데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수련생과 강사 간의 어느 일정 부분 그 윤리 조금 사기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회원에게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글들이 또 많이 언급되어 있어서 굉장히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힐러는 자신의 건강한 행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 또한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적정한 부분 자신을 잘 보호해야지만 좀 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또한 이 치유 에너지 나누기에 언급되고 있어서 오늘 그렇게 나눔의 공간 그리고 청각, 소리와 연결감이 있다는 목반다를 잘 달경대로 잠가 보도록 할게요.